이 자동차는 한번 충전하면 약 50km에서 90km밖에 탈 수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자, 그 옆에 행성지 북구 태령동이 150km 걸립니까? 화순이 150km 걸려요? 관내가 300km 걸립니까? 광주에서 대구로 가야 200km고요. 광주에서 서울로 가야 300km예요.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운행일지를 제출합니까? 본 의원이 뗀 자동차 등록 원부를 믿어야 됩니까? 지금 교통국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국장님,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계속해서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시집행부가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언제 줬어요? 이 자료를 어제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국에서는 개선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통국을 신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합니까? 심지어 이 자료를 제출 요구했을 때 도로과에서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거짓 답변을 하세요? 행정사무감사가 자료 오류와 허위 답변 등으로 저희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왜 전반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감사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 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이 자료 이거는 이제 부실도 아니죠. 이거는 자료 오류에다 또 허위 답변까지 하신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자료 비실 및 허위 답변 등으로 감사 진행이 더 어렵다고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연기를 좀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교통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을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 현황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세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광주교통공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조익문 광주교통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2월 8일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사장 조익문. 네,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략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교통공사 사장 조익문입니다. 먼저 광주 시민의 대변인이자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벌철주야 쉼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공사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환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상용 기술본부장입니다. 다음으로는 업무 현황을 보고할 차례입니다만은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수원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 앞서서 지난주 기사를 보니까 교통공사가 기존의 지하철역에 추가로 영명변기를 해서 그 수익화를 꾀한 기사를 봤습니다. 맞죠? 네, 그 농성역을 농성한국건강관리협회 이렇게 변기를 함으로 인해서 3년간 6천만 원 수익 이렇게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사장님? 네, 그래서 이게 미국과 유럽에서는 당연한 사례고 또 국내에서도 16년부터 서울교통공사가 해왔던 적자난 극복을 위해서 예스원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본 의원도 전반기 처음에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지 않고 실행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런 영명변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금남로 그 5가역이라든가 4가역 그런 데 몇 군데 더 있습니다만은 지금 경기가 여의치 않아서 네. 뜻한 바대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있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올해 시 감사위원회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이 상무역 환승 주차장에 대해서 자체 내규를 정해서 우리 직원에 대해서 주차 요금을 안 받도록 한 내용 이게 지적이 됐던데 맞습니까? 예. 예. 지금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그 환승 주차장 취지에 맞게끔 거기를 이용 안 하도록 그렇게 못 하도록 그렇게 제가 제시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실은 아마 그 감사위원회 결과를 보니까 2015년도부터 이렇게 자체 대규를 정해서 이용을 무료로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의회 직원들도 의원들도 의회에 근무를 하면서 주차장 이용을 할 때 월로 일정 비용을 내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민선 8기가 대자보 도시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여튼 교통공사가 이렇게 상무역 주차장을 내규를 정해서 직원들에게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은 거꾸로 가는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 지적도 있었고 빠른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PPT 화면에 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보니까요, 이 환승역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된 뭐 처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좀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이 환승 주차장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직급하고 성함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사업처장 김경재입니다. 이게 지금 평동역 여기 평동역이 지금 몇 급지입니까? 꺼졌네요. 다시 한번 켜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평동역은 상급지로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급지예요? 네, 예. 우리 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그 기준에 따르면 몇 급지입니까? 지금 그 조례 부분은 제가
그 시 조례가 2000년 9월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예. 그 사급지로 일단은 조례는 바뀌었는데요. 그 시에서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 바뀌기 이전 조례를 적용해서 그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해가지고요. 지금 그 이전 이제 조례에 따르면 1급에서 3급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동역은 현재 3급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시행을 하라고 이제 시에서 그 통보를 하게 되면 4급지로 해가지고 변경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자, 평동역이 몇 급지입니까? 3급지입니까? 4급지입니까, 차장님? 그 바뀐 조례에 따르면 4급지죠. 4급지로 적용하는 게 맞고요. 그럼요. 예, 예,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급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예. 평동역은 4급지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홈페이지에는 3급지로 되어 있어요. 네, 이 예. 3급지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조례는 개정이 됐는데요. 그 시에서 일단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지 조례에 말고 그런 내용이 적어져 있어요. 왜 본 의원이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요. 네, 양동 시장에 있는 주차장도 광주시 주차장인데 네, 예. 이 급지 조정을 하는 문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시에다가 그렇게 거듭 얘기해도 양동시장도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교통부하고 협의하는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급지 조정이 굉장히 빡빡하더라고요. 의원님 그것은 바로 그렇게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4급지인데 지금 3급지로 적용을 해서 뭐 민생경제를 이유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이 평동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탁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회사가 저기 부경 SES. SES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위탁 업체가 다시 일정 부분을 위탁하는 부분은 가능한 부분입니까? 한번 위탁을 했으면 그 위탁 업체는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본 의원이 어떤 내용을 보니까 그 기아 탁송업체에다가 또 일부러 위탁을 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서 전기권 지금 되는 건 따로 그 구간을 위탁을 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 전기권을 이렇게 발행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이렇게 준 겁니다. 예. 아니요. 그 위탁 업체인 부경 SES가 네, 예. 기아 탁송업체인 또 다른 업체와 또 연간 계약을 한 거예요. 이건 지금 그 우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위반이 돼서 본 의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22조 6항에 보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야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일부 사무도 아니고 또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것이 뭐 시장 승인 안 받으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위반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위반되었음을 확인을 했다면 이게 위탁을 해지해야 되는 사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은 저희 공사 같은 경우도 저희 상무역 환승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네. 그 시민들한테 전기권을 발행해서 일단 이용을 하게끔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네. 부경 SES에서 그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신 해당 법인이긴 하지만 네. 전기권을 발행해가지고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 주시겠어요? 예,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고요. 예. 뭐 저희들이 일단 위탁을 주고 나서 그 세부적인 운영까지는 그 살피지를 못했는데요. 네, 네. 그 상황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뭐 조례 위반 사항이나 있고 예, 그러면 예. 바로 시정토록 그렇게 네, 저희들이 그런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네. 특히 또 부경 SES 입장에서는 앞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상급지로 알고 계약했느냐, 사급지로 알고 계약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계약의 그 상황에 대해서 네. 대응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 부분-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그 조례 그 취지에 맞게끔 다시 변경 계약을 했고요. 네, 네. 별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부경 SES는
4급지로 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합의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강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미란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임미란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하철 이제 저도 물론 이제 자가를 하기 때문에 많이 탈 그건 아니지만 경험 별로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 한 번씩 타 보면 이제 그 시트가 타 지역하고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앉으면서 이거 앉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언론에 또 나왔더라고요. 뭐 세균 자서 또 빈대가 확산 우려된다라는 신문에 또 강주일보나 전남일보에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 그 이후에 이제 그 시트 오염에 대해서 그 뭐 계획이나 어떻고 아니면 방역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아무튼 신문에 그렇게 나오도록 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뒤에 우선 그 수치가 400 RUE 뭐 그런 수준인데 그 이하로 되게끔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또 그때 언론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밖에 시민 민원들이 사실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가 해지고 오래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근데 지금 어디 보면 그 원래 그 내구 연한이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느 정도 돼 있었던 거예요, 원래 계획에가? 제가 특별한 내구 연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요. 지금 교체에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좀 1,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내년 3월 달까지, 2단계는 내년 6월 안에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1단계라고 하면 몇 개까지 1단계가 되는 거예요? 1단계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상무역까지 네. 이게 전체가 시트가 한 3,800개 되는데 한 2,000개 좀 넘는 수준이 1단계입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해서 마무리하시겠다. 예. 전체 다 교체를 해서. 그럼 이제 그 교체라는 거는 어떤 걸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질이 모켓 방식이라고요. 네. 방염 천 소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플라스틱이나 철제 재질 같은 것도 거론이 좀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려면 프레임 자체를 다 바꿔야 돼서 금액도 근 3배 정도 이렇게 더 들어가고요. 또 그것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착용감 같은 거에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모켓 정전 방식대로 해서 1, 2단계 전체 다 교체를 내년 상반기 지금 중에. 이제 그게 아마 없어서 그랬을까요? 기존에 시설해 놓은 게 거의 2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게 어느 한정 기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걸 썼던 것인지. 그건 우리 차량팀장 그 계획 내부 연합이 내구 연한이 없습니까? 네. 여기 오셔서 말씀하셔요. 차량 운영체장 김건설입니다. 저희들이 내구 연한은 모켓은 따로 내구에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헤어져서 못 쓴다든지 이제 그런 기준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A품을 가지고 있어도 헤어진 그 부분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체하면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전동차 전장품 쪽이라든지 급한 예산이 먼저 있어서 그쪽을 하다 보니까 시트 부분은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현재 지금 1단계 부분 13개 편 정도 계약을 했고요. 그 부분은 해외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제 그 내구 연한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이제 그걸 근거해서 이렇게 교체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꼭 굳이 눈으로 봐서 헤어지거나 그 안에서는 세균이 그냥 그렇게 몇백 배의 세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앉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울 가서 아니고 쇠로 되는 것도 있더라고 스탠드가 있는데 그것을 앉을 때 약간 차가우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또 비용 부분에 있어서 3배 차이가 난다니 말씀드린 건데 만약 이번에 이제 1, 2차에 걸쳐서 교체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그거를 좀
정해놓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것은 한번 적극 검토해서요. 그 기간을 한번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아무리 방역을 하더라도 그 다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게 교체가 인지하고 있다니까 제가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 지금까지 우리 이용했던 광주 시민들을 생각하면 좀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저희들 그리고 참고로 추가적으로 월 한 번씩 저희들이 그 중국 청소기라는 스팀 청소기로 시트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앉다 보니까 그런 약간씩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그러니까 증기로 해도 이제 그게 오래다 보니까 20년이 넘었다는 것은 진짜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전동차 또한 지금 기간이 오래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몇 년 됐죠? 뭐 한 20년 가까이 된 것도 있고요. 한 5년 정도 뒤에 또 발주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통 또 25년 내 구현에 보통 25년입니까? 전동차가? 꼭 그건 아니고요. 대략 그렇게 보는데 그 20년이 도과하면 그 성능 점검을 해가지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상이 없으면 5년씩 그 연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렇습니까? 통상 지금 서울 먼저 시작한 일을 보면 그 빠른 것은 한 25년, 네. 늦은 것은 한 33년도 쓰고 아 그렇습니다. 25년에서 33년까지도 관리를 잘하면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30년까지 쓸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예. 이제 그처럼 전동차 전체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그 비용도 우리가 시트 하나 하는 것도 한꺼번에 못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그 교체 일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비용도 예산을 하고 계셔야 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되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전체 1단계 지금 편성을 다 하자면 대략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저희들도 이제 그 기한이 점점 다가오는데 1차로 2027년까지 뭐 성능 점검을 좀 해가지고 그때 5년 연장 여부가 그 판가름 나고 2단계는 이제 그 다음 연도에 또 이제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가시권 내에 요거에 접어드니까 그 종합 대책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세우려고 해야지. 하고 벌써 있습니다. 27년이면 내고요. 27년이면 몇 년 안 남은 거잖아요, 실은. 네. 그때 가서 1,000억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네. 그 지금부터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그 지하 터널 운영하는 배터리 특수 차량의 수 또 연식 및 배터리 관리 상태에 대한 자료는 저에게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특수 차량의 그 화재 발생 가능성을 고려했었을 때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화재 예방 시스템이나 또 그 소방 장비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특수차 중에서 지금 저번에 한번 뭐 서울에서 그 사고가 났던 그 유형은 리튬 방식이 한 2대 있습니다. 그 우리 전기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충전을 한 80% 내외에서 늘 유지하도록 그렇게 그 각별히 관리하고 있고 유사시 화재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화재를 용역하기 위한 D급 소화 설비 그것을 그 차량에 2대씩 비치를 해서 그 만만한 대비들을 저희들은 그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연출정지 방식이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데 이제 그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정했었을 때 뭐 이렇게 그 해당 훈련이나 또 그 결과 혹시 있으십니까? 뭐 자세한 좀 결과는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그 그런 일들에 대비해서 아니, 결과에- 저희들은, 네. 말씀. 예. 직접 한번 보고를. 네, 안녕하십니까. 기술은 연수장 문희주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화재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9월 11일 날 광산 소방서하고 합동 점검을 해서 비상 대응 훈련을 직접 하였습니다. 아 강산 소방서고요. 소방서하고 예, 합동 점검을 같이 해서 말씀하신 대로 터널에서 그 화재가 날 거를 대비해서 예상을 하고 그럼 평동역에서 했겠네요.
광산이면은 차량 기지에서 아, 했습니다. 차량 기지에서 예, 예, 합니까? 옥동 차량 기지에서 아,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예, 예. 근데 또 보면 또 본사 사옥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화재 감지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스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실을 말하자면 뭐 그 전까지는 충분히 대비를 못했는데요. 그 화재 사고가 나니까 1차로 지하 1층에는 이제 최근에 그 스프링쿨러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하가 더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상황을 빨리 좀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도 대비를 좀 저희들이 그럼 예산 지금 확보해서란 말이에요. 지금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일부를 했고 더 해야 한다는 것인지 지금 감을 말씀 일부는 좀 1층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예. 또 지하 2층, 3층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이제 허지를 못했는데 가능한 빨리 확보를 해서 2층도 대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면 지하 2층, 3층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거꾸로 말하자면 아예 전기차 안 들어간다 모르지만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전까지는 전기차는 좀 1층에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저희들이 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화재나 뭔가 그 발생했을 시에 주민들에게 아니면 그 이용하는 그 건물에 계신 분들한테 뭐 화재에 대비해서 뭐 그 시나리오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화재 대비해서 행동 매뉴얼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놓고 있어가지고요. 그것은 그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예, 예. 예. 아무튼 우리 지하철은 시민의 안전과 정말 그야말로 가장 가깝게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강주 지하철 같은 경우는 그 작지 않습니까? 역사가. 그래서 더 위험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 노후화된 또 시설 또 안전에 대한 문제는 시민들의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또 신속한 처리가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예산 비용이랄지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또 우리 강주 광역시의 지하철이 지금 또 2호선 2호선까지 하고 있으니까 1단계에서 잘 마무리가 잘 되도록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발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각별히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요구 자료 87페이지를 보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수훈 의원님께서 역사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 또 그렇게 역사의 이름도 명명을 바꿔가면서까지 그 노력하고는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금 5년간 수익을 보면은 약간 소폭 증가했어요. 그러나 지금 5년째 꾸준히 적자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역사 명명 외에 또 다른 것도 혹시 있습니까? 그 예, 노력?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추경 때 또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그 저희 그 소태하고 우리 본사 그 환승 주차장을 이용해서 태양광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그 금주에 다 개발행위 허가가 나서 연말까지 그걸 완공을 하면 1년에 뭐 1억 이상은 또 수익을 저희들이 얻을 것 같고요. 예, 그 밖에도 저희들이 뭐 많은 고민들을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혹시 운임 현실화는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요? 그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지금 그 무임 비율이 한 뭐 32%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오세훈 시장이 그 크게 한번 그 이렇게 그 노력을 해서 네. 한번 저희 운영기관에서도 총 출동해서 한번 밀었는데 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를 좀 못했습니다. 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도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연말 안에 그 전체 운영기관이 좀 모여서 한번 대책을 원원하고 또 한번 푸싱을 이렇게 좀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그 예산이 참 넉넉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예산 낭비를 위한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낭비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이 별로 그러니 더 철저하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런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운임 현실화 과정에서 이제 노력은 했으나 안 됐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시민들과의 많은 소통과 교류를 의해서 그런 게 만들어가는 방법도 중요하다 보고요. 이제 지금 장기적인 경비 절감과 또 예산 관리 방안으로 예산 절감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예산 관리 시스템은 혹시 계획에 있나요? 그게 수치가 나와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뭔가 이러이러한 점이 있으니 이렇게 개선해야 되니 이렇게 바꿔야 갑니다.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참 고민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전기세 그리고 저희들 인건비 그런 경직성 비용이 한 80%에 육박을 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이제 나머지 기타 경비에서 줄이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좀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엄청 힘듭니다. 해마다 전기세도 이번에 아시다시피 한 2년간 50%가 넘게 지금 이제 올라가지고 있고 또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내구 연한이 지금 이렇게 도래를 해서 우리 전장품 같은 것도 늘 이제 교체를 이제 하고 그래야만이 30년 이상 쓸 수가 그러니까 있는데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시스템화돼야 지금 하다못해 시트 하나 갈아도 얼마가 들어가고 그것도 한꺼번에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동차도 지금 교체 내구는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뭔가 프로그램화해서 시민들에게 설득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자체적으로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네. 전장품 교체 계획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 시에서 저희들이 안 올라 그래도 또 시에서 예산 절감 노력 요구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좀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냐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봅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그런 이렇게 해서는 이러이러한 점이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지하철 요금이 지금 몇 년째 동결되고 있죠? 이거 2016년인가 7년인가 됐죠? 16년? 16년. 그러니까 한 번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왜냐하면 당장에 시트 비용도 없는 데다가 없으니까 두 번 나눠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전동차뿐만이 아니고 산재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어디가 하나가 뭔가 트랙이 있으면 그때 아차할 수가 없으니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는 것이고요. 꼭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임승차 고령화로 인한 대상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또 유공자 이제 아마 연령이 딱 그 시기에 지금 조금씩 늘어났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딱 60대, 50대 후반부터 60대 이제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딱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절을 그 대상자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사에서도 구체적으로 뭔가 그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혹시 그런 거 부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늘 고민은 하는데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해서 더 깊이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만으로 고민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본 의원이 말했다시피 우리 의원들과의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지하철 요금 무한대로 묶어놓을 수 없으니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러이러하니 향후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이 필요합니다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을 계기가 필요하다 보거든요. 작년에 택시 요금 오를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5년 동안 그렇게 꽉 묶어놓고 있다가 한꺼번에 하자니 요금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왜 이렇게 묶었습니까? 사전에 조금씩 올렸으면 가랑비 어쩌듯이 모르고 지나갔을 일도 대폭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그런 점을 미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5년에 뭐 10년 단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뭐 2년 단위, 3년 단위도 필요하다 하면 회의를 통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끙끙 앓지 마시고 시민 모두가 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고 언젠가 그걸 메꿔야 되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또 혼자만의 고민, 우리 어느 한 기관만의 고민이 아니고 광주시 모두가 고민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보거든요.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만나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 그런 이야기들 상시적으로 해서 고민을 서로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봅니다. 예. 우리 광주교통공사는 그야말로 지속적인 적자로 또 그 재정적 건전성을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또 예산 관리 또 수익성 증대를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 서비스와 또 재정 건전성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요. 또 무임 승차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국비와 또 시비 지원 확보 방안에도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광주교통공사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심철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주차장 급지 문제 그 조례 변경안 가지고 답변 주실 때 사장님 그 시에서 지시가 없어서 못해 안 했다고 하는데 이 답변이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바로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가 변경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지 이 상급 기관에서 그러면 상급 기관에서 잘못된 지시를 내리면 하겠다는 건가요? 그 내용하고 어떻게 맞바꿔서 보면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답변은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임미란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결된 부분이니까 이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업 손실이 얼마 났죠? 2023년도 앞에 표에 있죠. 이 영업 손실이 23년도에 929억 났습니다. 이 영업 손실이 지금 현재 아까 임미란 의원이 말씀드렸던 차량의 감가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지금 낸 금액인가요?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다량의 차량을 한꺼번에 교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아까 임미란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량을 교체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못할 수도 있겠네요. 현재 광주시 재정 상황으로. 근데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뭐 최대로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이 도저히 운행 불가라고 판정을 내린다면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고 위험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요금 인상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경영평가 교통공사 경영평가를 했을 때 지금 최하점 받았어요. 그렇죠? 또 우리 광주시는 재정 자립도도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금 인상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사장님? 지자체별로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 건의해 보셨나요? 건의를 제가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시장님 답변은 뭐던가요? 아무튼 뭐 경청은 하셨습니다만은 시장님이 뭐 그때 분위기 속에서 느껴진 것은 서민 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철학을 갖고 계셔가지고 아무튼 저희들은 금년에 좀 올리기를 바랐습니다만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뭐 그런 정도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금 버스고 지하철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요금 수준은 지금 임계점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2017년도 이때만 해도 재정 적자가 그닥 이렇게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지금 920억이 넘어가고 버스도 1,500억에 육박하고 이 비용 자체를 과연 이 시에서 재정을 지출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각도로 꼭 버스와 지하철 외에 다른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대자보 도시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 자체를 좀 다른 방향으로 돌려볼 필요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장님께도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까요? 네네네. 의원님께서 금방 경영평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 올해 작년도 평가한 결과가 올해 나오는데 저희들이 한 등급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그 배점 기준들을 이렇게 쭉 좀 살펴보면 그 영업 수지 쪽이 그 상당히 비중이 많은데 영업 수지는 수익 대비 비용을 따지는 것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점수를 많이 못 맞았죠. 많이 못 맞았는데 다른 그 기관들하고 거기서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 우리 지하철은 지금 수입 사업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것 때문인가 아니라 다른 데는 다 요금을 올렸는데 저희들만 안 올리니까 그 전년도에 비해서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그 요금 인상 문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저희들이 이해관계를 좀 갖고 있어서 그 국에도 좀 이렇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랬는데 그 좀 괴로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금 문제도 우리 시에서 계속 이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누적이 되는 것은 적자가 그건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어느 수준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가 그 좀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안을 가지고 좀 의원님들께 상의도 좀 드리고 그럴 테니까 같이 좀 그 도와서 한번 좀 네, 풀어갔으면 알겠습니다. 지금 좋겠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네. 좀 세부적 사항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해마다 지금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용처가 어딘가요? 저희들이 온누리 상품권은 이제 직원들 뭐 이렇게 그 이제 공적 있을 때 이제 상금 같은 것도 저희들이 좀 그 주고요. 또 저는 또 우리 세부 용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좀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처장 김영민입니다. 실제 온누리 상품권은 저희가 그동안의 직원들 포상금이나 또 시민들 제한 같은 받았을 경우에 그 이전에는 다른 상품권을 드렸다가 그 현금을 드렸다가 그다음에 교통카드를 또 드렸다가 지금은 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하면 제게 쓸 수 있는 지역 상품인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해서 전체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작진 않더라고요. 네네. 1,900만 원, 2,300만 원, 22년도 것만 보면 그다음에 또 1,500만 원 이래요. 네. 해마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또 2023년도는 좀 줄어요. 2,500만 원, 그다음에 1,500만 원. 네. 또 24년도에는 2,500만 원, 1,500만 원. 이건 그 이게 좀 일률적이면 좋겠는데 이 예산이 그 시에서 그 보조금이 좀 감액돼서 이것도 같이 감액한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구매해가지고 지급할 때도 조금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좀 받아서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포상이나 이런 대상이 생겼을 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급 금액에 맞춰서 그 대상을 선정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네, 아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느낌이 받아서 이게 활용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관리에 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거 한번 네네. 체크해 주시고요. 네. 또 이게 상품 구매 보면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역사 자동 신장 충격기 구매를 했는데 37개 구매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민방위 화생방용 방독면 구매는 12개를 구매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다가 사장님 우리 역사가 몇 개일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역사 숫자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럼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런 건가요? 공항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이 물품 구매가 숫자가 예를 들면 한 역당 하나씩 뭐 구비를 한다, 2개씩 구비를 한다. 그러면 이 역수하고 이렇게 곱하기 1, 2 하면 맞을 건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교체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래요.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한 겁니다. 그것은. 그래요? 네. 그럼 어떤 건 교체하고 어떤 건 교체하지 않고 그러나요? 이거 내구 연한 때문에 교체한 것 같은데. 그렇죠. 내구 연한. 근데 그때 구입할 때는 다 일시적으로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좀 한번 그것도 일단 검토하셔가지고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 본사 4층이 지금 어떤 시설들이 있죠? 뭐 사장실, 임원실 있고요. 우리 경제원처가 거기 또 있고 노동조합도 거기 있고. 근데 거기가 그 우리 사장님 방에 침실 있습니까? 침실은 이제 유사시에 저희들이 대비해서 침실은 그 뭐 침실이라기보다도 그 뭐 간이 침대를 하나 놔뒀는데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비상근무용으로 이제 그 뭐 직원들이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뭐 한 번도 갖다 써본 적이 없으면 이건 문제인데 좀 쓰셨어야 이게 답이 맞는데 23년도에 4층 침실 시스템 에어컨 구매를 1,600만 원 주고 했어요. 근데 쓰지도 않는 방을 1,600만 원 주고 시스템 아니, 에어컨을 그것은 사장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어딜까요? 사장실에는 그 침실이 없고 저희들이 관제 쪽이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침실이 어디 있냐 없냐? 사장실에 있다고 하니 그러면 이 침실은 사장님 침실인데 한 번도 안 썼는데 이 시스템 에어컨을 1,600만 원 주고 한 번도 안 쓰는데 그걸 넣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그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요. 물품에 조달청 혁신 제품 구매라고만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 예. 조달청 혁신 제품 구매.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뭘 구매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목록이 뭘까요? 기술연수장 문희주입니다. 네. 저희가 그 기계실에 네. 도장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전에 한번 그 혁신 제품이 아닌 제품을 도장을 했더니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영무원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양동시장 기계실 도장을 혁신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공사하는 동안에 냄새가 안 나게끔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혁신 제품을 구매했다고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자료에 혁신 제품을 구매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어떤 걸 했는지 내용을 적어줘야 되는지 혁신 제품을 구매했다 그러면 도장인지 물건인지 마스크인지 네, 자료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좀 그렇죠. 충분히 다음부터 못했던 것 충실히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잘못된 자료죠. 예, 예. 예. 죄송합니다. 또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방송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특별 피난 계단 예, 예. 그거 관련해서 이게 답변을 지금 이렇게 쭉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게 집행하기 힘든 건가요? 아니면 필요성을 느끼는데도 부족하고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끼셔서 그냥 이런 답변을 주신 건가요? 근데 저희들이 추산을 뭐 제대로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거 천문학적인 숫자가 이제 들어가는데 아무튼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법적인 의무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광주가 이렇게 그 다른 우리 지하철 대비해서 보면 승강장에서 그 지상까지 이렇게 빠져나온 시간이 그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그래서 그 이제 굳이 뭐 이렇게 이왕이면 피난 계단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 많은 그 예산 부담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네. 현재 상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훈련 같은 것들을 꾸준히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유사시에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대응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장기적인 좀 플랜이라든지 피난 계단이 없다는 거에 대한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그러니까 가해성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없었다나 그런 변명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뭔가를 해야지만이 나중에라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더 확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네, 심재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영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공사 출범하고 지금까지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그래도 우리 운영에 있어서 핵심은 이제 안전 문제니까요. 네. 그동안에 큰 사건 사고 없이 이제 됐고 저희들이 고객 만족도 조사하면 늘 그 전국적으로 상위니까 네. 아무래도 뭐 서비스 같은 것들이 뭐 비교적 괜찮았다 저희들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하신 업무인 역사 관리도 하고 계시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역사 관리는 저희들이 그 영무원들이라든가 미화 그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는 잘 하고 계신다고요? 네. 네. 그러면 최근에 지금 아까 우리 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명변기를 하셔서 도입을 하셔서 지금 입찰을 하셔가지고 상무역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영명변기 하시면서 운영 중인데 지금 시민들의 반응, 호응은 어떻습니까? 영명 부기에 관련해서요. 네. 저희들이 저도 저 결과에 있어서는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 공공기관에서 임의로 이렇게 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없고 사실 그때 두 군데가 그 입찰에 참여했는데 저기 세종 아울렛하고요. 스마트 저축은행 이렇게 좀 됐었는데 저희가 또 꼭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결과가 좀 나와서 좀 참 아쉽게 좀 생각하는 대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거 계약은 몇 년이나? 3년입니다. 3년입니까? 네. 이런 게 좀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페이지 볼게요. 지금 아무 글씨 안 보이시죠? 어떤 글씨?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예. 낙서가 보입니다. 예. 네. 이게 지금 낙서가 되어 있는 게 지금 하루 이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지금 역사 관리 잘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미화원들은 이게 발견을 하셨을 텐데 지금 이게 여기 이게 있는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강주에서?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저 본의원이 봤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역사 관리를 잘 하셨다고 했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했고 우리 지금 미화원 환경 미화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관리를 했었을 텐데 이런 게 있었다는 게 강주 시민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사장님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네, 여기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강주 역사 이제 여러 전시나 홍보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네, 그런데 그거 하실 때 또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예? 다시 한번. 지금 강주 문화유산 홍보 같은 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다양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예, 예. 우리 이제 고향의 명창이신 국창 임방울 선생의 홍보도 하고 계셨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강주시에서도 임방울 공학제도 하고 이렇게 주최를 하면서 이제 그분의 업적도 널리 알리고 그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통공사에서 지금 이걸로 봐서는 지금 잘 모르시겠죠. 왜 번호원이 이걸 띄웠는지 예, 예. 대략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습니까? 예, 예. 이거 보십시오.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연역이 지금 다 가려져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끄럽게 됐어요 지금. 또 볼게요. 연역을 가렸기도 했지만 또 작품을 가렸어요. 이걸 보시면서 느끼신 거 없으십니까? 제 관계는 저희들도 뭐 한번 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거 말고도 지금 그 송정역으로 올라간 그이 좌쪽에 그 역대 인방울 그 수상자들 그 네. 사진들이 그 흑백 사진으로 돼가지고 네. 그것들도 그참 광주의 관문인데 그 좀 안 맞다 그런 여론도 많이 있었고 저희들이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그 인방울 재단하고 해서 일단 철거를 했어요. 그건 철거를 했고 지금 저기 인방울 전시관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의원님들이 예산을 또 세워 주셔가지고 지금 송정역 그 리뉴얼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 재단 측하고 그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비단 의원님들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 너무 넓고 또 이렇게 바래고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그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재단하고 이제 저 문제는 재단도 이것을 그 리뉴얼을 할 수 있는 이제 재정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합의를 해서 그 철거할 예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놔두셨어요? 그것은 이제 그렇게 놔둔 것은 아니고요. 원래 본원이 봤을 때 지금 예. 스크린 공사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뭔 공사를 스크린 공사 하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방풍문요? 네. 지금 사장님이 지금 이거 팩트를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방풍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저 기술인 연수장 문희주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방풍문 공사를 하다가 네. 저게 있어서 저쪽 그 재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쪽에서는 그러면 가려도 된다고 아니 했습니까? 이제 그건 아니고 곧 철거를 할 거라서 네. 철거할 때 떼주라 하고 했는데 아마 지금 철거 시기가 조금 사이에 간격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빠른 어쨌든 시일 내에 그래도 지금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 불편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가서 파악을 해봐가지고 우선 뭐 철거 전이라도 임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가 그걸 좀 파악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철거를 하신다 하니까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가능하면 그러면 이거를 빨리 철거를 하셔야지 강주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인방울 뭐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강주 시민들에서 강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업적들이라 이런 것들은 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자체는 교통공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분 어쨌든 이게 본인이 봤을 때는 교통공사가 단순하게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강주 시민들이 그 이미지 강주광역시의 이미지도 훼손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사장님께서는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직원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꼼꼼하지 못한 것에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아까 지금 상무역 그런 부분까지도 정말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나갔겠습니까? 대단히 아무튼 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더 빠른 열심히 빠른 하겠습니다. 조치를 좀 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현황 보고 15페이지 보시면 번호원이 예전에 그 소유실 설치 부분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혹시 사장님 나십니까? 어떤 설치요? 소유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번원이 봤을 때는 이걸 쭉 보고 처리 결과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두 군데 지금 현재 있잖아요. 예. 분남역하고 온천역에 있는데 어쨌든 환경 조성이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예, 예. 이 역사가. 근데 이제 기차역 안에 이제 화장실하고 수유실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본원이 봤을 때 역 안에다가 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강주가 뭐 아이 낳기 좋은 뭐 강주 이런 식으로 가시려고 하면은 우리 지하철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더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좋고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다라도 들어갈 수 있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환경 시설이 좋지 않으면 가려고 안 하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환경 안 좋은 데는 안 가려고 하는데 내 아이가 굉장히 요즘에는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수유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사장님께서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도 반성이 많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용자들이 좀 적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기본적인 이렇게 관리 정도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자책감이 좀 들고 이렇게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네. 생각이 드니까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본원이 봤을 때 이게 이 19년도인가 이게 설치는 했을 거예요. 이 두 역사는 신설 역사는 또 다르겠지만 그럼 이 오래된 역사에 대한 수유실은 다시 한번 사장님께서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소연님 추가 질의 주십시오. 예, 사장님, 제가 늘 교통공사와 만날 때마다 이제 질문 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양동시장역 엘리베이터. 이건 지금 양동의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지금 지연됨으로 인해서 같이 함께 지연되는 거잖아요.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양동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행히 그 뒤로는 큰 변수가 없이 지금 순조롭게 그 이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한 7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내년 상반기 이내는 그 철거도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우려를 했던 것이 그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한의원을 예. 기준으로 그 좌우가 다 그 이사를 가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큰 애로는 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 의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이제 현장 이야기를 좀 전달해드리면, 하여튼 막 소송의 문제도 좀 예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또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여튼 앞서 사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철거나 이전이 이루어지는 대로 어떤 교통공사 차원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법, 이것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철 의원님 추가해 주십시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GPS 정산 업무 시에서 떠 맡긴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요구해서 가져오신 겁니까? 또 막힌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들도 뭐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 이게 재정을 어쨌든 그러면 GPS 업무를 교통공사로 이관하면서 재원이나 인력 이런 내용들은 좀 시하고 협의가 됐나요? 예, 그 담당 인력은 한 명은 저희들이 증원을 했고요. 네.
뭐 그와 관련해서 뭐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은 뭐 저희 회사 경영에 뭐 보탬은 안 되는 뭐 그런 수준 정도로. 수수료 가지고 이 업무를 지금 직원 한 명이라는데 이 정산 업무를 한 명이 할 수 있을까요? 뭐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한 명을 하실 수 있다고요? 예, 예, 예. 그래요. 좀 궁금해서 저는 어쨌든 재정을 그 담당하는 그 C가 더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관리 운영하기도 지금 벅차실 텐데 GPS 정산 업무까지 교통공사에서 하기가 좀 벅차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사장님이 자신하시니까 하여튼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철 의원이 뭐 질의 좀 해서 관련해 가지고 그 몇 가지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경영평가 우리 심철 의원이 지적을 좀 하셨어요. 저희가 2위 하다가 이제 24년도는 5위로 지금 이제 추락한 건데 이에 따라서 아까 요금제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이제 거기에 91쪽에 나와 있듯이 교통공사로서의 실질적 추진사업 기능 미비하다. 교통공사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공사로서 업무에 극한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능 강화 하게 했는데 시하고 이거 적극적으로 좀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다지 뭐 그렇게 사이는 좀 좋습니다만은 네, 예. 그 의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BRT 같은 경우를 말하자면 그 지금 이번에 그 광천권역 그 교통대책 그 시장님께서 설명할 때도 나왔지만은 네. 지금 더 현대나 신세계 그게 맞춰서 지금 한 2027년 정도까지 지금 그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 전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뭐 C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길 생각인 것 같은데 우선 그때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있는 게 어쨌든 GPS 지금 전체적인 기획이나 이런 걸 맡긴 것도 아니고 정산 업무 그냥 대행 이 정도 그렇죠. 수준인 거고 지금 공영자전거 탈환기에 대해서는 뭐 확정이 지금 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에게 생각은 있는데 예. 뭐 이야기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자전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저번에 시범 사업 결과가 그래도 괜찮아 가지고 좀 대수나 승강장 숫자를 그좀 그러니까 지금 확정이 지금 안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분위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경사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 예. 이게 없잖아요 아직. 그렇죠. 이제 그 동안에는 뭐 시범 사업은 영역 형태로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것을 항구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 공사에도 고민이 있죠. 저희들이 좀 받아서 얼른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에 대한 협의나 내지는 뭐 결론에 도달한 내용은 지금 아직 없이 없죠. 내년에 하겠다라고만 지금 돼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견을 물어본 적은 좀 있습니다. 네. DRT는요? DRT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벽지 노선이 그 3개 노선에서 4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한 7대 정도로 이렇게 그 정차를 좀 해서 저희들한테 맡기면 그 가장 주민들이 지금 배차 간격 때문에 그 어떤 경우는 2시간 반 이상이 걸리고 그러는데 그 굉장히 그 뭐 배차 간격을 줄이는 그러면서 또 예산도 큰 부담은 없는 대안들은 좀 제시한 바가 있죠. 근데 이제 다만 처음 단계에서 이것이 차량을 사야 되고 또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다 듣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튼 버스 노선 개편 이후로 그것은 최종 결론을 내자 뭐 현재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지부진한 부분이 일부 좀 있는데 네. 어쨌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마저 물어보면 여쭤보면 교통 정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래서 교통공사를 기능 강화하는 것까지 방향을 잡고 도시공사에서 명칭 변경과 함께 기능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공공교통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그 기능을 맡기겠다 했는데 요거는 시의 교통국하고 협의를 하시죠? 그렇죠. 이 예, 교통 정책에 관해서도 시에는 이제 교통정책 연구실이 있어요. 예, 예. 이 연구실과 협의를 좀 공사하고 합니까? 교통 정책에 대해서 뭐 필요할 때는 또 서로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필요할 때만요. 예, 예. 근데 저희들도 좀 고민이 있는 것이 예, 예. 그런 연구 기능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좀 확충을 하려 그러면 네, 자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조직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예. 알다시피 그 정원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직무별로 딱 정해져 갖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일을 하려면 좀 그 전문성도 좀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또 사람도 추가가 돼야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한두 명 정도라도 전문가로 좀 충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시에 제시했습니까? 직간접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네, 예. 시도 뭐 예산 상황이 타이트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지금 뭐 이렇다 할 이야기는 뭐 안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들 소망 사항은 그래도 소수라도 좀 해서 앞으로 이런 교통 현안들을 좀 연구하고 이렇게 그 발전시켜 나가고 시의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시스템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다등급을 벗어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요금에 의한 경영 평가가 있을 것이고 이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통해서 경영 평가가 이루어져야 이 지금 교통공사로서의 제 기능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광역교통공사 치고는 너무 역할이 없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시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제 생각에는 그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사장님의 정치력과 또 이 시에 대한 협상력을 지금은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시가 잘못했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저희는- 보관을 좀 갖고 계세요. 저희는 뭐 네. 위원장님이 자전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많으시니까 뭐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예. 그 작년 아니 올해 초에 그 완료된 우리 교통기능 강화 그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서 이제 저희 의견도 있었고 또 전문가들 판단에 의해서도 대전 타슈라든가 뭐 세종이라든가 서울 같은 거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적어도 광주에서 한 3,000대 정도는 좀 그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자전거만 하더라도 네, 예. 그리고 승강장도 한 1,000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이제 했고 또 저희 의견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그런 이제 예산 문제라든가 뭐 이루 선후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이제 속도에 있어서 우려하고는 이제 다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대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자하니 최근에 이제 의원님들도 그 여기저기를 좀 또 그 참관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더 그 깊이 한번 서로 좀 공론을 이렇게 좀 해서 이왕이면 좀 이걸 속도감 있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갖고 있고 기능 강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역해서 예. 결과에 대해서 되면 시나 의회나 또 내지는 대시민 내지는 전문가 등에게 뭔가 공론화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의회는 저희들이 그 올해 1월 뭐 그 영역 끝나고 나서 바로 한번 보고를 했죠. 네, 예. 그 바로 이런 의회 업무 보고 자리에서 보고를 했고 네, 예. 뭐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시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아예 TF에 참여를 했고 네, 예. 저희들이 결과도 보고를 했고 네. 다 그랬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나 이런 자리를 가졌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그 저번에 우리가 그 교통국 회의를 그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회의를 업무 보고 자리를 한번 가졌었는데 뭐 마치 또 우리 그 공사 사옥에서 그걸 가져서 네, 예. 그때 제가 그 건의를 한 바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 아무튼 뭐라고 그때 직설적으로 표현을 안 하셨는데 경청은 좀 하셨고 네, 예. 저희들과 뭐 직접 저번에 한번 자료도 같이 한 바도 있고 또 해당 국이나 과를 통해서 보고도 받고 그런 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명확하게 갈 수 있도록 사장님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도 도울 일 있으면 또 상건위에서 저희들이 그 역할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먼저 질문하면 혹시
이게 이제 시 정책이라서 지금 2026년부터 해가지고 5개 교통 정비 기본 계획을 비롯해가지고 5개의 이게 계획들이 수립이 됩니다. 26년부터요. 그래서 내년에 25년에 시는 이제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광주는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철 2호선 1구간의 개통, 그에 따른 버스 노선 개편,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도시교통 종합 계획들이 좀 수립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25년은 광주에 있어서 이 대중교통 또 공공교통에 관련해서는 대변화가 일어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시의 교통국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교통공사가 이 흐름에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주지시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에 대한 지금 시민들의 눈높이 아시지만 사장님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저희도 이제 의원들도 저희가 다른 공사들도 보고 지금 공공교통 정책이 얼마만큼 급격히 변하고 있고 이 개인용 이 교통수단까지도 활발해지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만큼 대중교통의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우리 또 교통공사의 역할과 책무도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네, 네, 예. 네, 임미라님. 네, 간단하게.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지금 그 추진 상황에서 32페이지 상부에 고객 행복 가치 창조에서 새로워진 교통공사 마케팅 전개에서 보면은 교통공사 브랜드 마케팅 홍보에서 신규 캐릭터를 활용한 뉴 CI를 적극 활용한다 했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죠? 마케팅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캐릭터를 활용해서. 우리 담당 처장이 조금 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처장 이명현입니다. 예, 의원님 질문해 주신 내용이 광주교통공사 브랜드 마케팅 홍보 일환으로 관련된 뉴 CI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예, 교통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 한 20년 동안 유지했던 공사의 CI 체계를 전면 개편을 해서 본사부터 전 역사까지 모든 관련된 홍보 매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내부 직원들만 알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각종 그 홍보 매체를 통해 가지고 특히 그 블로그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동영상 매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활용해서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래 새로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해서 얼른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거 좀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게 예. 좀 오픈하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 김용임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 역사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거치돼 있는 것들 관련해서 예. 너무나 좀 낙후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CI를 이렇게 캐릭터를 활용하기도 하고 CI도 개발했다 하면 예. 이런 것들 적극 활용해 가지고 예. 역사마다마다 어떻게 변모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아까 내용을 보면 80년대인지 현재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그냥 그 캐릭터를 만들어 놓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서비스 차원에서 예. 사회 서비스 차원에서도 접근할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좀 더 예. 우리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편리함과 또 그야말로 여기 보면 공감 마케팅에 전개한다 그러셨어요. 예. 정말 고객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이게 달라졌어요. 새로운 변모로 탄생했습니다 하는 예. 적극적으로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경영혁신 그리고 1호선 역사 등의 시설관리 등의 이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교통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교통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광주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공항 교통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을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 현황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했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통합공항 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순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석웅 통합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8일 통합공항 교통국장 김소궁. 네. 선서문은 지금 코로나 관계로 이후에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략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공항 교통국장 김소기입니다. 먼저 통합공항 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백은정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정구 공공항 이전 추진 단장입니다. 배두엽 도로과장입니다. 최상영 광역교통과장입니다. 정준호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과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코로나 지금 증상이 확인돼 가지고요. 마스크 착용을 하고 답변한 것을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철희 의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 심철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마을버스 관련해서 작년에는 그 손실금 지원을 해줬었죠? 예, 10억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그렇죠. 나왔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의 손실 보전금을 보전해 줍니까? 예. 근데 환수 손실금 나가잖아요. 그 지난해 나갔던 거 연료비 저희들이 그렇죠. 이제 부족했던 거고요. 네. 환수 손실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난해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환승 손실금은 당연히
예. 보존해줘야 되는 거고 그 적자 부분 표준 운송 원가 산출해서 연료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주는 그 금액은 올해는 안 하나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표준 운송 원가 산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논의해 본 적도 없나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비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대중교통이잖아요. 대중교통 진행하는 법률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자, 작년에 해줬고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뭔 문제가 터지고 나서 지원해주면 늦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아서 각 마을버스 업체들한테 이미 손실이 발생을 했고 그 요금을 통제하지 않으면 요금을 올려받아서 그 수익을 보전할 수 있을 텐데 요금은 시에서 통제하고 있고 나머지 지원은 없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통제를 안 하면 그건 뭐 본인들이 뭐 영업을 잘못하거나 이랬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 요금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조례를 지금 시 사무인데 구 임삼으로 해서 구에서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너네가 비용을 책임져라 하는데 결국 그 인허가 문제도 시에서 최종 그 사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선 이제 조정할 때 시에서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통해서 조정된 어쨌든 거고요. 그러니까 노선 조정을 할 때 시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가 모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이제 그 마을버스 저희들이 이제 그 자치구에서 공모를 할 때 그러니까 예. 그 말은 이제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인허가권자는 시가 하면서 그 시에서 변명은 그런 조건 하에 구가 인허가를 해줬으니 구에서 다 모든 비용을 분담해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표준 운송 원가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내용으로 지원할 것이고 올해 정리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실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할게요. 우리 국장님 형평과 평등의 차이를 아십니까? 평등은 이제 균일적 그 갖게 하는 거를 말한 것 같고요. 그렇죠. 형평은 이제 각 개별적으로 상황을 감안하면서 그 뭐랄까 균형을 찾아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행정은 평등이 우선일까요? 형평이 우선일까요? 아무래도 형평이 먼저 가지 그렇죠.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택시 카드 수수료 문제입니다. 지금 정액제로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예,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현재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하고 카드 수수료 요율이 좀 차이가 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르게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기적으로 아니라 이거를 지금 오랫동안 지금 방치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온 거예요. 지금 요율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 법인 택시는 카드 수수료의 34%를 지원을 받고 있고요. 개인 택시는 70.7%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카드 수수료 요율에 계산을 네. 해보면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택시업계가 어렵고 한데 이 카드 단말기를 법적으로 부착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의무사항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카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 택시들이 전체로 그러면 단말기를 다 회수하고 예전처럼 현금 거래하면 시민들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예, 그 타 시도는요 거의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율로 알고 있으시죠? 예, 자, 인천 100%, 대구 100%, 대전 100%, 울산 100%입니다. 카드 수수료. 인천만 90%. 이게 서울같이 대도시에 그 운영이 잘 되는 데는 그 어떻게든 본인들의 수입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요즘처럼 이 인천, 대구, 대전 이 광역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택시가 조금 수익을 창출하기 힘든 구조예요. 감차도 해야 되는 구조고. 근데 이런 구조에서 카드 수수료까지 그 회사한테 다 밀어버리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이제 지금 현재 그 택시당 이제 3만 원씩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점차적으로 올릴 생각이고 그리고 정률제로 말씀하신 대로 가려고 정률제로 가야 맞고요. 네,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속 올려준다고 말씀하신 지가 제가 듣기로 몇 년 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차라리 올려준다고 말을 하지를 말든지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그대로예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구해가지고 10,000원 정도 지금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10,000원을 올려도 네. 형평성에서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6만 원을 올려야 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6만 원 정도로 올려야 비슷한 수준이 돼요. 그래도 개인 택시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부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거는 로렌시아 그에서 상무로 가는 그 도로 개설 예산도 지금 계속 3년째 예산실에서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다 해놓고 사업은 하나도 진척이 안 됩니다. 이게 도로 개설비가 아니고 토지 보상비입니다.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보상이 이루어져야 어떻게 하면 저 위에 중앙 부처에 가서 도로비라도 갖고 올 텐데 지금 토지 보상비도 안 이루어지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재정 사정이 지금 최근에 워낙 안 좋아서 지금 반영이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예산실에 계속 미룰 수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행정을 그 AC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이미 알렸던 것은 어떤 행정의 약속인데 물론 이런 부분이 광주시에 여기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근데도 이 우선순위조차도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전면 무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도로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제 국비 보조 사업 예산 전체적 사정 때문에 국비 보조 사업을 먼저 하려고 그러고요.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이 투입된 사업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된 다음에 신규 사업들 좀 예산을 더 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도로 문제가 국회의원들하고 저희들도 소통을 해서 특별교부금도 받아올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인데 뭔가 그림이 그려져야 이런 내용도 진행이 되는 것이지 아무 그림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겠어요? 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물론 그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 좀 많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노력은 좀 해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주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강수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수훈입니다. 국장님 그 도로과의 관용 차량 2013년식 전기레 2차 있죠? 예. 차량 넘버가 2893514 맞나요? 지하 번호까지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동차 등록증을 본 의원이 요청을 했는데요. 이 옆쪽에 보니까 수기로 이렇게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수기로 작성이 됩니까? 등록증을 등록증 저기 차종 옆에 형식 및 연식, 원동기 형식, 법인 등록번호 이렇게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수기로 작성이 됩니까? 이거 교통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증 맞아요? 양해해 주신다고 도로과장 보고 답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배두엽입니다. 그 차량 등록 중에 차종이라고 써 있는데 본래는 차종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필로 이렇게 기재를 해서 하고 있지 이 등록 중에는 그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저희들이 연필로 써서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뒷면 보니까요. 2019년도 이후로 검사 기록이 없어요. 이거 자동차 등록증 원본 맞습니까? 예, 원본 맞습니다. 이 관용차로 출장 나갈 때 출장 일지 작성하죠. 예, 그렇습니다. 운행 일지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16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18개월 동안 16건이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타는 관용차인 거네요? 그렇습니까? 네, 전기차가 13년도에 그 처음 저희들에게 이제 입고된 차인데요. 아니 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18개월 동안 16번밖에 안 탔네요. 맞죠? 예, 현재 기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출장 일지를 본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으면 16건이 와야 맞죠? 근데 자료 제출 요구했을 때 몇 건 제출하셨어요? 5건 제출하셨어요. 네? 16건 중에 5건만 출장 일지를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아, 16건인데 24년도 것만 아마 5건 간 것 같습니다. 왜 거짓말하세요? 5건 중에 23년도 것도 있어요. 여기서 그냥 어물쩍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본 의원이 지금 불러드릴까요? 광주 천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023년 상반기 자전거 업무 결과 보고에 따른 출장 국민권익고충민원 23년도 다 23년도 거 출장 기록을 제출하셨는데 무슨 2024년도 것만 5건 제출하셨다고 하세요. 그 이 순간만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16건이 와야 됐는데 5건만 출장 기록을 제출하셨어요.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이거 관용 차량 공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전기차가 이 5와트 사용을 하면 120km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거든요. 예. 5와트 사용하면 150km, 15와트 정도 사용하면 200km 갈 수 있습니까? 이게 맞아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죠. 왜 맞지 네.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자동차는 한번 충전하면 약 50km에서 90km밖에 탈 수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자, 그 옆에 행성지 북구 태령동이 150km 걸립니까? 화순이 150km 걸려요? 관내가 300km 걸립니까? 광주에서 대구로 가야 200km고요. 광주에서 서울로 가야 300km예요.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운행일지를 제출합니까? 이 관용차 공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타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차량을 운행을 하면 운행 일지를 그때 그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지금 1년 동안 제대로 작성이 잘 안 돼서 약간의 차량에 대한 기록하고 운행 일지의 기록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왜 제대로 작성 안 하셨어요?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그러면 언제 작성하셨어요? 작년부터 이게 작성 아니요, 그러니까 1년 네. 동안 작성 안 하시고 언제 작성하셨냐고요. 이 자료는 본 의원한테 어제 주신 거거든요. 네. 언제 작성하셨어요? 1년 동안 차분하게 작성을 꾸준하게 작성을 하셨으면 이런 결과가 없지 않았을 겁니까? 그렇잖아요. 23년 이전에 아마 그 양쪽 운행 일지하고 차량 그 킬로미터하고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부터 운행하고 나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한번 나갈 때마다 좀 그 과장님, 예. 한번 이게 꼬이면요 계속 답변이 꼬여요. 자,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2023년 6월 13일 날 누적 운행 차량이 운행 누계가 31,658km입니다. 저 제일 빨간 표시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요, 이 자동차 등록증 원본이라고 제출을 주셨는데 이것도 의심스럽고 이 운행 일지도 의심스러워서 자동차 등록 원본을 떼봤어요. 이게 지금 도로과 관용 차량 전기 레이차 28고 3514 차량 자동차 등록 원부거든요. 근데 2023년 6월 26일 날 이 정기 검사에서 주행 거리가 이미 33,047km입니다.
그런데 운행 일지에는 6월 13일에 3만 1,000으로 해놓고 등록증은 그로부터 13일 뒤에 3만 3,000으로 돼 있고 다시 운행 일지는 9월 6일에 3만 1,000으로 줄고 최근에 2024년 5월 16일 올해 들어서야 3만 3,000이 돼요. 3만 3,600이 돼요. 그러면 본 의원이 뗀 자동차 등록 원부를 믿어야 됩니까? 지금 교통국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국장님,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계속해서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시집행부가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언제 줬어요? 이 자료를 어제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국에서는 개선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통국을 신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합니까? 심지어 이 자료를 제출 요구했을 때 도로과에서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거짓 답변을 하세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겁니까? 그냥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제가 확인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대의회에 들어와서요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받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답변이 뭔지 아세요? 일단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물쩍 넘어가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합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면 작정하고 속이려고 제출한 자료잖아요. 차라리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하셔야지. 지난 1년간 안 맞아서 자료를 작성을 못했다고 하셔야죠. 왜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거짓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시작부터 이런 시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자료 제출 태도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하셔가지고 이 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의를 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까 강수원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지금 감사 내내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자료 지금 보셨지만 운행 일지에 대한 그 문제 제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아시다시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자료 오류와 허위 답변 등으로 저희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왜 전반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감사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 강수훈 의원께서 질의하시면서 이 자료 이거는 이제 부실도 아니죠. 이거는 자료 오류에다 또 허위 답변까지 하신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자료 부실 및 허위 답변 등으로 감사 진행이 더 어렵다고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연기를 좀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결하겠습니다. 바로 광주 저희 자료 부실 및 허위 답변 등으로 감사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보는 바 통합공항 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추후 통보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공항 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선포합니다.